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 몸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프팅과 트래핑입니다. 돈 받고 축구하는 세계 최고의 프로들도 매일 숨쉬듯 하고 슬럼프에 빠지면 결국 이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로도 아닌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이 기본기를 건너뛰고 있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터치 감각이 다 여기서 오는 건데 기초도 없으면서 기술만 쫓아다니니 경기장에서 조금만 압박받아도 첫 터치가 길어지고 공을 쉽게 뺏기는 겁니다. 몸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은 싹 빼고 날아오는 공을 자석처럼 내 발밑에 완벽하게 컨트롤해두는 진짜 고수들의 비밀 훈련법을 오늘 전부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차를 완벽하게 제어하려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밟는 발끝의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발끝 감각이 둔하면 차는 덜컹거리고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겠죠? 축구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전술과 패스기를 머리로 하는 것은 설명서를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경기장에서 내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공을 다루는 미세한 발끝 감각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축구 지도 현장의 데이터와 실제 교육 현장들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폴 리프팅을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는 경기 중 공중볼 컨트롤 능력에서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리프팅을 할 때 우리 몸은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엄청난 초집중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축구하기 좋은 몸을 만드는 미세한 세포 근육들이 정교하게 발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고난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이 리프팅 훈련을 했을 때 실력 상승폭이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도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파에 가까웠거든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꼭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요즘 현대축구에서 리프팅 개수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실전 전술이나 경기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초보자들의 발밑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시합 전술만 배우면 공이 발에 닿는 순간 픽픽 피어나가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공을 뺏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이 자꾸 땅에 떨어지니까 쉽게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과정은 축구 고수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종의 대가입니다. 씨앗도 뿌리지 않은 채 열매가 맺히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리프팅은 짧은 시간 동안 공을 만지는 횟수와 터치 효율을 극단적으로 올려주는 가장 완벽한 대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구를 잘하기 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시합만 뛰는 축구를 멈추고 내 몸 전체로 볼의 움직임을 느끼는 진짜 볼감각 훈련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발등으로 공을 높이 차올리는 서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 부위를 사용해 탄성 있는 볼의 중력을 이겨내고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누적되면 경기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이 날아올 때 몸의 힘이 부드럽게 빠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공을 정확하게 떨어뜨려 놓는 자석 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단계 시스템으로 경기 전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오늘 당장 운동장에 나가서 인스텝, 인사이드, 무릎, 머리 이 4가지 부위를 딱 10개씩만 안 떨어뜨리고 성공하는 레벨 1부터 도전해보는 겁니다.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터치하되 동일한 발로 2회 연속 터치하면 밑셋하는 규칙을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이 리프팅 능력이 레벨 2인 30개, 레벨 3인 100개까지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이 경기장을 바라보는 시야와 발끝의 자신감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정이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리프팅 훈련 하다 보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장 나가서 혼자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고 공이 픽픽 떨어질 때마다
짜증도 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지루한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축구를 진짜 재밌게 즐길 자격이 없습니다. 남들 화려한 기술 쓸 때 부러워만 하면서 경기장 안에서 매일 허둥대실 건가요? 이 지루함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른 사람만이 경기장에서 공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진짜 축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도 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기본기 훈련할 때 풋살화는 어떤 걸 신는 게 좋을까? 사실 리프팅이나 볼터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연습량입니다. 좋은 풋살화를 신는다고 하루아침에 터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계속 공을 만지고 반복해서 연습할 거라면 적어도 내 발에 잘 맞고 오래 신어도 불편하지 않은 풋살화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미즈노 모나르시다 풋살화입니다. 제가 이 풋살화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동양인 맞춤 와이드 족형이라는 겁니다. 축구화나 풋살화를 신었을 때 발볼 때문에 양옆이 꽉 눌려서 불편했던 분들 계시죠? 모나르시다는 비교적 여유 있는 족형을 원하는 분들이 신기 좋은 와이드 핏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 발볼 때문에 풋살화 고르기 어려웠던 분들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입문자도 부담 없이 신기 좋은 편안한 착화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거나 딱딱한 풋살화를 고르면 몇 번 신기도 전에 발이 아파서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 훈련은 결국 많이 신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반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풋살화를 고르는 분일수록 성능보다 먼저 편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미즈노라는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입니다. 요즘 풋살화 디자인 정말 화려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모나르시다는 오히려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고 풋살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이 선택되어 온 모델입니다. 화려한 신발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오래 신을 만한 풋살화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잘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확 띄는 것보다 내 발에 잘 맞고 편하게 오래 신으면서 공을 많이 만질 수 있는 풋살화가 기본기 훈련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즈노 모나르시다 풋살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특히 발볼 때문에 풋살화 선택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나 첫 풋살화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왜 이제 선출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리프팅을 죽어라 하겠다고 말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좋은 풋살화를 신는다고 기본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술 하나 배웠다고 갑자기 축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발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고 기본기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리프팅부터 딱 10분씩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모나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기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발끝부터 바꿔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말마다 경기장에서 축구 좀 하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축구와 풋살에 실제로 도움되는 확실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